하나, 둘, 셋.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한 잔에 끝내는 퓨어 스토리지 데이터 핵심 전략 오렌지샷 웨비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퓨어 오렌지샷 웨비나 시리즈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부터 오렌지샷의 새로운 MC로 인사를 드리게 된 MC 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웨비나계 리오넬 메시, 오타니 쇼헤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되겠습니다. 예.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더 나은 데이터 인프라를 위해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강력한 데이터 전략, 핵심만을 쏙쏙 집어서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IT 트렌드를 준비하는 고객분들이나 또 기업들이 알아야 될 전망, 그리고 최신 보안, 데이터 복구 전략과 실제 고객들의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IT 환경을 좌우할 핵심 데이터 전략을 소개해 주실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강력한 저희 오렌지 캡틴 YS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YS님. 예, 세션 진행에 앞서서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렌지 캡틴 YS입니다. 네, 저는 퓨어 스토리지 코리아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고요. 오렌지 샷 웨비나도 제가 여러 번 출연했었는데요. 2026년 첫 웨비나를 제가 같이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캡틴 반갑습니다. 이 캡틴께서 이렇게 하니까 좀 테토남스러운 느낌이 무시나는 거죠. 제가 하니까 애견남스러운데 네, 오늘 우선 국내 주요 기업들이 데이터 유출이나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많은 기업들이나 고객분들이 우리 기업이나 우리 데이터들 과연 안전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나 또 클라우드 환경들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객분들 데이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오퍼레이션 하는 환경들도 점점 더 많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랜섬웨어라든가 데이터 재해 같은 위협들이 더해지면서 또 데이터 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고객분들의 현실적인 과제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제 단순한 스토리지 레벨을 넘어서 AI나 보안,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아우르는 데이터 전략들을 어떤 관점에서 준비해야 될까요, YS님? 네, 중요한 부분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AI 클라우드 보안, 2025년에 굉장히 많은 화두들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작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6년은 어떤 트렌드로 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좀 구분 지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저희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나운스를 했거든요. 매년 저희가 많은 걸 어나운스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성과, 그리고 주요 발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2026년에 IT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커버리 드리븐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5년 작년에 이제 FY26은 저희가 피지컬 이어로 작년을 26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FY26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작년 Q3까지의 저희 성과들입니다. 분기 매출이 거의 964밀리언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 고객사가 이제 14,000 이상 개의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 만족 지수가 계속 저희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NPS 지수가 81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스토리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매년 매직 쿼드런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최상위를 같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IDC 조사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11년 연속으로 계속 마켓시어를 늘려가고 있는 유일한 스토리지 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인 포트웍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수성을 계속 갖고 가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저희가 상을 하나 받았어요. 연말에 상을 받았는데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워크,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꼽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직원으로서 정말 뭐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이런 캡틴분들
있어서 또 예, 일하기 좋은 환경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프로모터 스코어 상무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IT 테크 기업 전반적으로 한 60점대를 머무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스코어가 잘 나오는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애플 같은 기업들이 60점대로 알고 있는데 정말 월등히 좀 높은 고객 만족 수치를 기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챗GPT 다들 활용하고 계시죠? 궁금하시면은 챗GPT에 이제 NPS 스코어, 각 벤더를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정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저희 가트너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작년 제 기억에 10월 말, 11월 달 정도에 가트너가 새롭게 매직 쿼드런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이제 12년 연속으로 리더의 자리를 가져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우측 상단에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월등하게 좀 올라가 있죠. 작년에도 사실 좀 많이 저희가 우상단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더 많은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익숙한 벤더들 이름 보이실 텐데요. 한번 보시고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잠재력이랑 실행력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조 좀 될 만한 부분이 작년까지는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라는 부분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또 합쳐지면서 더 평가하는 폭이 넓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켓쉐어를 볼까요? 마켓쉐어 보면은 많이들 알고 계신 벤더들이죠. 스토리지 벤더들, 델과 네덱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가 올프레시 시장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 저희는 1위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25년 작년에 퓨어 스토리지가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발표를 했는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많은 제품 출시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신규 하드웨어랑 플랫폼에 대해서 출시를 했고, 뭐, 저희 스토리지로 보면은 플래시 어레이, 플래시 블레이드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플래시 어레이, 센과 나스 쪽을 담당하는 쪽이 이제 R5 버전으로 새롭게 리비전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플래시 블레이드 쪽에서도 저희가 R2 버전으로 새롭게 릴리즈가 됐고 그리고 그 외에도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몇 가지 더 제품들이 나왔어요. 플래시 블레이드 X라는 거라든가 플래시 블레이드 GMT라는 이런 새로운 워크로드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들을 또 내놨고요. 저희 매년 말씀드리죠. 퓨어 스토리지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를 만들어서 DFM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을 직접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150테라를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곧 300테라를 또 연내에 GA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IT 마켓에 보면은 모두 다 AI 프로젝트죠. AI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도 가끔 보면 이제 실생활에도 어떤 것이든 다 AI를 붙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AI가 중요한 시장이 됐고 그에 맞춰서 퓨어 스토리지도 AI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비디아 인증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인증을 계속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델 훈련에서 이제 추론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 스트림을 연동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상화에 대한 부분, 여기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가장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거는 하이퍼바이저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뉴타닉스하고 새롭게 협업을 강화해서 12월 달에 같은 이 파트너십을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속화하는 부분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협업 강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운영 관점에서 저희가 운영을 조금 더 자동화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저희의 전략으로 퓨어 퓨전을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국내에도 퓨어 퓨전을 써서 자동화하는 부분을 많이 고객들이 가져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국내에도 이제 레퍼런스를 갖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안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리질리언시 강화 부분 그리고 AI 옵스 부분 강화도 이렇게 저희가 GA를 했습니다. 네, 제가 퓨어 스토리지 일을 한 지가 거의 5년 정도 돼 가는데
25년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좀 어나운스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 국내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좀 한국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게 일단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네 가지 모두 다 한국 시장에 정확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연말까지 있었던 이벤트들을 생각하면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역시 AI죠. AI에 대한 저희 지원 확대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 퓨어 스토리지가 굉장히 빠른 스토리지로 알고 있는데 이 그냥 빠름을 넘어서는 플랫폼을 출시를 했거든요. 플래시 블레이드 X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그 익스터널 스토리지, 익스터널 플랫폼에서 가장 빠른 퍼포먼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X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빠른지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최소 5배 이상의 성능을 개런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고성능에 필요한 어떤 AI 추론 학습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면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X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5배는 정말 놀라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최소 5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데이터 복구 관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복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리질리언시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서 어차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2026년의 트렌드는 어떨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AI부터 시작이에요. AI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AI 프로젝트들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뭐 생성형 AI부터 해서 에이전틱 AI까지 와서 그 다음에는 로보틱스까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AI 영역까지 가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검토하고 계시고, 실제로 AI 전액부터 얘기하면 빅데이터 프로젝트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되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한 번씩은 다 시도를 해본 프로그램이라고, 프로젝트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다 한 번씩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들 얘기하잖아요. 에너지가 중요하다. 데이터 AI에서는 제일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결국은 데이터잖아요. AI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쓸모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발라내고 레그라는 시스템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 고민을 하는데, 이걸 다 한 번씩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그래서 다시 백투 베이직으로 해서 기업들이 레거시 시스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이거는 트래시야, 그러니까 쓸모없는 데이터야 라고 정의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뒤져서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 외에 우리 자산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활용하는 그런 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랑 거버넌스에 대한 제약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 접근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약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성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그 제약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셋 관리 역량입니다. 똑같습니다. AI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연료를 고도화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정제하는 걸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관리하는 게 제일 키 포인트입니다. 모든 고객분들이 AI 프로젝트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정제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웃컴을 낼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게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새롭다기보다는 더 고도화되는 AI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가져와서 분석하는 걸 제거하고요. 추적 가능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썼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이 데이터셋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유지하는 게 어떤 그 추론, 모델의 신뢰성과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트에서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 기존의 데이터 뭐 파이프라인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더 조금 더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발라내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했다면 그
이전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전체를 한번 더 뒤돌아보고 이런 관점으로 조금 트렌드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정확히 표현하면은, 사실 두 가지를 좀 볼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디서 찾을까가 전장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인터넷, 그러니까 퍼블리싱 된 데이터를 많이들 활용을 했었다면은, 사실은 기업 안의 데이터도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공개된 데이터는 사실 오염돼 있거나 어떤 변질돼 있는 데이터일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고, 우리가 잘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잘 정제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를 새로운 AI 경쟁력,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거지만 좀 더 고도화된 AI 경쟁력을 갖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가상화 부분입니다. 사실은 AI 붐 때문에 가상화가 좀, 묻혀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쵸? 네, 묻혀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가상화를 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비용이 증가하고 복잡하고 이제 벤더 락인이 심화돼서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뭐,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벌써 한 3, 4년 전이죠. B사가 V사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하이퍼바이저 생태계에 굉장히 큰 이벤트를 줬죠.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이 기본적으로 2배에서 3배, 4배,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직접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벌써 4년, 5년 전이니까요.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지금도 사실 그렇게 고통받으시는 분 너무 많고.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맞았어요. 펀치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바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바꾸지 못했던 거죠. 왜냐면은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준비할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고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체 하이퍼바이저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로 아예 전환하는 걸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여기의 공통점은 특정 벤더에 락인되어 있는 하이퍼바이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벌써 그런 시작이 있은 지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분들도 어느 정도의 대비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6년에는 이 가상화에 대한 변화가 고객들이 실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나요? 네, 뭐 너무 그러니까 근처에서 이것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들 너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이 부분에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펀치를 맞았고 이제 맞은 그 통증을 이제 개선하고자 준비를 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사실 AI 때문에 잠시 묻혀 있었지만 하이퍼바이저를 돌아보면은 실제 고객분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에 대한 혁명 부분도 하나의 꼭지로 다뤘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글로벌에서도 이거를 중요한 포인트로 트렌드를 잡았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IRE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Isolated Recovery Environment예요. 정리하면은 격리된 복구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구라고 생각을 해요. 랜섬웨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복구 보장이 가장 의무적인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작년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이후로 복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모든 기업이 다 격리되고 자동화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검증하고 복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기업이랑 핵심 인프라 그리고 제조업 이런 중심으로 IR이 격리 복구 환경은 이미 기업의 복원력의 전략 핵심 요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리커버리 드리븐 아키텍처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 화재부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2025년 9월 26일이죠.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대국민 서비스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에 배터리 폭발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647개 대국민 서비스가 마비가 되었고요. 가장 정교하게 장애 상황을 다 대비를 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엔지니어분 또는 지인분들 통해서 다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아키텍처를 다 구축을 해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업무 40개 업무가 복구하는데 얼마가 걸렸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35일이 걸렸습니다. 35일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뉴스와 그 당시의 청문회와 여러 가지 진행됐던 것들을 보면 대부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게 하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97%가 복구가 됐고요. 11월 말까지 이제 100% 복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가까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대국민 서비스 하면서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로 뭐 정말 백업을 잘 구축을 이미 해 놓으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룩백 해볼까요? 이거는 정보 시스템 가동률, 저 아래에 있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직접 저희 국가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용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나눴고요.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이 1등급은 120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날짜를 보시면 등록일이 2025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화재 나기 딱 한 달 전 일인 거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랬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의 가동률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하나 더 하면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 금융권에서 이제 DR을 구축할 때 이 감독 규정,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따라서 구축을 하는데 하나의 목표 복구 시간이 3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실제 데이터를 복구해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가능할까요? 네. 데이터 프로텍션은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그리고 고객분들이 아키텍처를 다 짜 놓으십니다. 모든 거를 다 액티브 데이터 센터로 구축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티컬한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눠서 구축을 하시는데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등급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대국민 서비스 화재에서도 1등급 업무 다 아키텍처 잘 돼 있었는데 경우의 수인 거죠. 결국은 같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층간 화재가 같이 겹치면서 결국은 믿을 건 이제 백업한 데이터를 붙는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업에 대해서 그리고 복구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백업 복구 시스템에는 문제가 뭐였느냐 라고 하면 첫 번째 느리다는 거였죠. 일단 복구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쵸? 왜 느리냐? 너무 느린 이제 하드디스크로 백업을 구성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우리도 빠르게 복구하고 싶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 하드디스크로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멘트도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로 하다 보니까 이제 느리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복구할 때는 사실 백업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백업할 때는 중복 제거 압축해가지고 거의 99% 처리된 데이터, 그러니까 1%만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가져올 때는 이거를 풀어서 갖고 와야 됩니다. 1만 보내던 걸 100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복구하는데 시간당 약 1테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표현은 과연 비용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드디스크로 구성하다 보니까 레이드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티어도 나눠야 되고 디스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렉도 많이 쓰게 되고 이래서 복잡하다. 그리고 백업 복구할 때마다 이제 들어가는 라이센스 비용도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잦은 하드디스크 페일리어도 결국은 복잡성 그리고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백업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구성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백업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던 거고, 뭐 기존의 이제 인프라 환경에서도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많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우선 백업을 받아 놓으면 큰 이슈는 없겠다라고 고민을 하시지만, 요즘은 또 이제 트렌드가 많이 좀 바뀐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백업 시스템 여러분들 구축하시거나 프로젝트를 검토하실 때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이제 보험과 비슷하다. 근데 과연 어디까지 지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백업에 대해서 백업 프로젝트로 이제 아키텍처를 짜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느린 부분이 되는 거죠. 항상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 화재 전에 또 데이터 센터 화재로 K, SNS 저희 많이들 사용하시는 소셜 네트워크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동의를 했었습니다. 모두가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백업에 데이터가 있습니다였어요. 근데 과연 백업하는 거는 당연한 시대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구에 대해서 얼마나 빠른 게 필요한지를 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또 연달아서 화재가 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백업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IT 트렌드에서 기억하시겠지만 IRE, Isolated Recovery Environment, 리커버리가 중요한, 복구가 보장돼야 되는 시스템이 키워드거든요. 그럼 저희가 사실은 항상 백업 복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업 복구라고 써놓고 머릿속에는 백업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백업 복구 시스템이라고 쓰고 복구를 머리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백업 시스템에 백업을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복구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백업이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좀 지우고 복구에 대한 관점으로 스토리지를 접근하고 아키텍처를 짜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주신 부분이 되게 현대화된 초점에서 아키텍처인 것 같이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뭐 최근에 국내에만 해도 25년도에 많은 기업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뭐 사례들도 있고, 심지어 뭐 저는 개인 PC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와 찍은 이제 결혼 사진을 유실해서 많이 이제 등짝을 맞았는데 그래서 좀 더 이제 현대화된 아키텍처로는 백업 아키텍처보다 복구 관점의 아키텍처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 당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더 빨리 살릴 수 있고 얼마나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안타깝게도 이제 신혼 사진이 다 날아갔는데, 백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구를 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거잖아요. 복구를 하고 싶은데 못 한다, 또는 복구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백업 시스템으로 하면은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이 아키텍처 다 하드디스크 기반으로 똑같은 소프트웨어에 똑같은 아키텍처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의 성능 때문에 이제 복구 SLA를 당연히 맞출 수가 없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2시간, 3시간의 복구 불가능했죠. 그리고 복잡하고 거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드디스크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드 된 리커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올플래시로 이제 넘어가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복구 관점은 시간 관점인데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은 하드디스크보다는 올플래시가 훨씬 좋다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복구에 초점을 둔 올플래시를 통해서 하면은 10배 이상 빠른 복구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플래시 아시는 것처럼 안전해요. 하드디스크 폴트처럼 폴트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신뢰성도 15배 이상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죠. 저희가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드디스크는 사타 디스크는 30테라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대용량 디스크인 반면에 표 스토리지가 작년에 150테라 얘기를 드렸고 올해 300테라를 어나운스 하면은 300테라가 나오면 10배 더 큰 모듈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드디스크랑 다르게 올플래시는 중복 제거 압축까지도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렉 성면이라든가 에너지 컨섬션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뒤쪽에 와이스님께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거대 백업 시스템이 보면은 이제 기업분들이 쓰시는 걸 보면 거대한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심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에 복구 속도까지 또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구 성능에 대해서 좀 저희 제품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들의 자랑이 써 있는데요. 일반적인 복구 시스템은 시간당 1테라 정도 복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백업 복구 솔루션이 어떤 것이든 컴볼트든 비미든 베리타스든 어떤 솔루션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호환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 제품 라인업들이 있는데 다 플래시 어레이 C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에서 15테라, E는 2.7테라, 그리고 블레이드는 35에서 50테라, 그리고 오브젝트는 이제 30테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복구 성능을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1시간이면 이제 복구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도입한 사례입니다. 하드디스크 솔루션으로 이제 구축한 게 이제 왼쪽이고요. 거의 유저별로 6.8페타, 거의 7페타를 구축한 거였는데, 보시면 이제 렉을 크게 4개를 사용을 했고요. 티어도 액티브 티어랑 클러드 티어로 좀 나눠서 했습니다. 왜냐면 점점 더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올 플래시 솔루션으로 전환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렉 하나 다 쓰지도 않았어요. 반도 안 썼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7.2페타를 저희가 제공을 드렸고요. 더 빠른 복구 성능 말할 것도 없이 저희가 보장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장표 자체가 정말 그 얼마나 인프라를 단초를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성능까지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고객분들이 이런 좀 챌린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백업 시스템에서 그럼 플래시 스토리지는 너무 과투자 아니냐, 너무 과비용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챌린지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당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백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돈을 어디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샅샅이 한번 들여다봤는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TCO 분석을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TCO 분석을 실제로 해보면은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것들 또는 이거를 왜 안 했지? 까지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첫 달에 이제 똑같이 이제 6페타바이트, 7페타바이트를 구축할 때 9페타바이트 로우니까 이제 유저별 7페타를 구축을 하면은 한 달 기준, 그러니까 처음에 카펙스로 딱 도입했을 때 기준으로는 하드디스크 기반으로 하면은 요런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래피드 리스토어 올 플래시로 하면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800만과 이제 100만 원 이런 비용 분석, 카펙스 비용 말고 이제 그 운영 비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요. 5년을 했을 때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비교를 했을 때 차이는 약 4억 2천만 원 정도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장표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정확히 이제 원래 기존 고객분들이 고려를 하시던 건 TCO를 비교를 하시면 뭐 하드웨어 구매 비용, 거기에 메인터넌스 비용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A, B 이렇게 해서 금액을 비교를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그 외적으로 운영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상면 비용 같은 부분들도 ETCO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좀 오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부분이 과투자인지 고려를 해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모 고객사에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고객사는 처음에는 상면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장점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렉 남는 거 많아요 라고 얘기하셔서 결국은 이제 다른 타 제품을 10개 렉에서 10개 렉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걸 비교를 하셨는데 그 10개 렉에서 10개 렉을 추가를 하면 그 거대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 기간에 바닥재 보강도 하셔야 되고 뭐 공조 공사도 하셔야 되고 이런 비용이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사업 비용에. 그래서 그 비용만 뭐 수억 원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 다시 한번 제안 요청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나 메인터넌스 비용을 TCO로 비교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ETCO나 뭐 상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전체적인 TCO 분석을 해야 된다. 상면에 대한 거, 그리고 에너지 컨섬션에 대한 거를 ESG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더 고객분들이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 TCO 분석이 RFP에 녹아들이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객분들이 고민은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나비 효과라고 하죠. 다른 데서 불어온 효과인 것 같아요. 다른 데 멀지 않습니다. AI에서 불어온 효과예요. AI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센터의 상면이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 매번 뉴스로 보고 계시고, 실제 운영하시는 고객분들도 렉 상면이랑 에너지 컨섬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실제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는 가장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가장 핫한 업무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는 예약을 해놔요. 블럭을 해놔요. 이 공간은 블럭하고, 그러면은 남은 요만한 공간에서 어떻게 이 다른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렉 상면에 대해서 심플하게 가는 게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라고 고객분들도 인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인데요. 저희 대전에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복구가 다 가능한데 리눅스 서버 쪽에 복구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리눅스 서버라기보다는 리눅스 서버 위에 올라갔던 쿠버네티스들이 복구가 어려운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백업 방식으로는 보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얘는 뭐냐면은 기존의 백업은 지금 저 분홍색으로 블럭한 것처럼, 왼쪽에 블럭한 것처럼 하나의 버추얼 머신으로 이렇게 백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백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구하는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복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오렌지색 블록들을 복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각각의 VM들을 3개를 다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느린데, 만약에 쿠버네티스로 가서 이제 복구를 한다면은 각각의 컨테이너를 골라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 외적으로도 쿠버네티스는 사실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복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오브젝트도 복구해야 되고요, 컨피그레이션도 복구해야 되고, 백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와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데이터 있는데, 데이터는 기본적인 거고요. 앞에 2개, 오브젝트와 컨피그레이션만 보더라도 쿠버네티스에서 쓰고 있는 리스트업만 해도 이만큼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리스트업이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백업하던 방식으로는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는 복구 방식을 그리고 백업 방식을 고민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랜섬웨어 공격을 빼놓을 수 없죠. 어디 가서든 지금 장표처럼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은 이미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는 해커가 들어오더라도 저희의 스냅샷을 위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위변조 하려면 이거 어딘가에 마운트해서 이 볼륨에 접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접속 자체가 안 돼요. 저희 스냅샷은 할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뮤터블, 불변의 스냅샷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 휴지통 기능을 락을 하기 때문에 완전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최근 들어서는 해커가 침입하면 바로 뭔가 스토리지를 잠그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잠입해 있다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본을 먼저 취득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기능을 좀 활용하면 그런 것들이 방지가 될 수 있는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대응은 가장 완벽하게, 사실은 앞단에 먼저 그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들도 고객분들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걸러지면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다 수비 라인까지 다 뚫리면 남은 건 골키퍼밖에 없잖아요. 골키퍼 역할이 사실은 스토리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앞에 잘 짜놓은 걸 뚫고 해커가 들어왔다, 이런 확률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빠르게 복구하고 데이터를 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골키퍼를 이제 퓨어로 쓰면은 마지막 단이 이훈재네요. 2002년 이훈재가 딱 거미손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형태가 좀 이해하시게. 네, 그래서 요약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커버리 드리븐 아키텍처, 복구에 관점을 둔 아키텍처를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퓨어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성능에는 이미 10배 이상 빠른 복구 성능을 저희가 제공을 드릴 거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희 미디어 다 올플래시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6배에서 7배 이상 저희가 심플하게 구성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전용 백업 복구 솔루션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또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레질리언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웨비나 2026년 웨비나 그리고 저희는 FI26 마지막 세션을 마치게 됐는데요. 네. 네. 우리 캡틴님께서 또 너무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예, 좋은 인사이트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좋은 이야기 많이 주셨는데, 좀 서머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퀵하게 서머리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3개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어나운스를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과 신규 제품 발표 굉장히 많이 했고요. AI에 대해서 가속화해서 인증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누구보다 빠른 플래시 블레이드 X와 같은 제품들, 그리고 데이터 무브 없는 티어링 제품인 GMT,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에 대해서 현대화 가속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계속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뉴타닉스와의 코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했고요. 이러한 저희 2025년도 발표를 바탕으로 2026년 IT 트렌드를 봤을 때 결국 AI와 가상화 현대화와 그 다음에 IRE, 복구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세 가지 꼭지가 뭐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고객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고민들이 제 생각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작년에 어나운스한 장점들을 가지고 같이 저희가 고민할 수 있고,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아키텍처 구축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고민 있으실 때 저희를 많이 초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틴이나 이제 캡틴 외에 저희 직원들이 달려가서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퓨어스토리지 오렌지샷 웨비나 세 번째 시리즈 모두 마무리했는데, 제가 오늘 데뷔 전이라 좀 어색하진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렌지샷에서는 저희 2026년 IT 트렌드를 준비하는 고객이나 이제 기업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IT 트렌드와 저희 퓨어스토리지 최신 보안 데이터 복구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뜻깊은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